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특별히 현직 공무원들을 모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까지 모두 다섯입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공무원 실제 월급 얼마나 받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잘 모르죠.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월급을 받고 계신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는데 먼저 몇 호봉이야? 8급 7호봉입니다. 8급 2호봉. 저는 8급 6호봉입니다. 9급 5호봉입니다. 여기 계신 또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사실은 좀 민감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 싫을 수 있잖아요. 이게 개인의 얘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먼저 세무직부터 가볼까요? 세무직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세무직 월급 명세서 있네요. 그 다음에 본봉, 그 다음에 정근수당. 근데 정근수당이 뭐예요? 정근수당이라는 거는 1년 이상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1년에 기본급의 5%씩 들어갑니다. 따라서 2년은 10%, 3년은 15%. 이런 식으로 해서 10년에는 50%까지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10년 차까지 50%까지 되고 난 이후에는 더 오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지급이 되고 1월과 7월에 지급이 됩니다. 이 가산금이라는 거는 5년 이상 근무했을 때 가산금이 또 붙습니다. 정근수당이랑 가산금은 매달 나오는 건 아니네. 가산금은 매달. 아, 요거는 매달.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두 번. 네, 정근수당이랑 정근수당 가산금은 공무원 공통수당입니다, 이거는. 아, 직렬 상관없이. 그래서 대부분 1월과 7월이 급여가 풍족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풍족한 급여를 가져왔고요. 공무원들은 확실히 그 수당이 좀 많이 붙는 그런 달이랑 아닌 달이 조금씩 또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조금 더 나기도 하죠. 실제 많이 차이 나는 날은 100만 원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이 더 추가 근무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50몇 시간? 그런 거 제한이 있지 않아요? 이제 월마다 57시간 제한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직렬별로 달라요. 예를 들어 공항 이런 데는 현업은 제한이 없고 같은 직렬 공장이나 항구 내에서도 같은 데 있을 때. 업무별로 다르고 그리고 이미 뭐 30몇 시간으로 줄어든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직렬에 따라서. 교정직도 이거 있잖아요. 교정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입국관리직처럼 현업, 비현업으로 나뉘고요. 비현업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이 있고 현업 같은 경우에는 제한 시간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업이라는 게 뭐야? 비현업은 한마디로 9 to 6, 그 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공항에서 제가 근무할 때 24시간짜리 근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도 너네 초과 근무 4시간만 인정하라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아예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근무 형태랑도 관계가 있네, 네, 그게. 연가보상비는? 이 연가보상비는 이게 1년에 2번 지급을 해주는데요. 7월에 받는 거는 조기 지급입니다. 그러면 그 연가 안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7월에 조기 지급을 하고 나중에 혹시 연가를 추가해서 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환수가 됩니다. 법정 기부금? 구세청에서 전부 다 같이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적으로 또 근데 보니까 다른 직렬도 이거 기부금 다 있더라고. 그치? 제 의지랑 상관이 없죠. 어디가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대원군 때 그 원납정 같은 거구나. 원하는 사람이 납부하는데 납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데 이거 다들 낼 거지라고 말하시더라고요. 거기다 대놓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 직원이 하는데 난 빠지겠다. 그렇게 못하죠. 세후 회비는? 이제 세후회라고 해서 구세청 직원들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공제를 할지 안 할지 매 연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제를 하게 되면 퇴직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아, 퇴직금액이니까 추가되는 거네. 재직 중에서는 대출도 해주고 이런 융자까지 같이 서비스를 해주는 단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금액 요 정도도 정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체크만 하면 요 정도가 일단 기본이 되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무직 월급 명세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교육행정직으로 가볼까요? 교행직 월급 명세서 보면 위에 본봉이 있고
그다음에 정근수당 가산금 이게 아까 얘기한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직급보조비는 뭐예요? 직급보조비도 공무원 공통인데 8급은 14만 5천 원으로 그냥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야 뭐 특별히 이게 명절이었으니까 나왔을 거고 사실 1년에 2번밖에 없는. 비중한 공무원의 60%인 수당입니다. 일반 기여금은 일반 기여금은 이거 공무원 연금이에요. 아 이게 그래서 연금이구나. 금액도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아주 많이 내죠. 그러니까 이게 공제는 뛰어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교직원 공제회비는 이건 아까 저쪽 세무 네, 그 세무처럼 교직원 공제회라는 게 따로 있어서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도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다 포함되는 거고 사립학교, 사립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어쨌든 모든 교직원은 다 교직원 공제회를 가입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최대 요즘 96만 원인가? 되게 많이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 앞두신 교장 선생님이나 그러면 거의 최대로 넣으시고 적금보다 이율이 좀 좋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거 하면 또 다른 혜택도 있어요? 선물 줘요. 커피 머신 이런 거. 출입국 관리직은 봉급 오케이. 특수직무 이게 뭐야? 공항에 있을 때 봉급표를 갖고 온 거거든요. 비공항이랑 공항이랑 좀 차이 많이 나요. 왜냐면 일을 더 많이 하니까. 공항이나 항만 이런 데 있으시면 이제 5만 원씩 더 붙는 거고요. 그 시간의 수당이 이제 그 보면 100만 원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제가 9급일 때 시간의 수당이 1시간당 9,600 얼마? 이거였으니까 거의 100시간을 찍은 거거든요. 일한 만큼 받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만 근무를 하면 초과 근무가 한 80시간 정도가 찍혔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2월에 약간 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근을 한 30시간 가까이 뛴 거죠, 제가. 보근을 신청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공항이 텅 비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네, 이런 지금은 시간의 수당이 지금 30만 원, 50만 원 나오면 다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근이라고 하면 보충근무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비번인 날에 나 이날 비번인데 나 일 지원해서 할래 이러면은 이제 뭐 6시간이나 8시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거 해서 좀 많이 받았던 달이에요. 밑에 그러면 야근 수당은 또 뭐야? 이거 다 시간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야간 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에 일을 하면은 1시간당 요때 기준으로 3,010원인가 더 붙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과 근무를 하면은 9,600원 정도가 되는 건데 그 시간에는 12,000 얼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추가된 금액이 네, 겁니다. 맞아요. 이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좀 짜긴 하다. 밤 10시에서 12시, 뭐 새벽 2시 이런 일하면 더 줘야 돼. 한 뭐 1.5배 이상 주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는 상조가 뭐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쪼개졌어? 대부분 공제회 이런 식으로 이름 쓰는데 저희는 상조회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5만 원 이거는 저희끼리는 그냥 적금이라 불러요. 퇴직할 때 이건 이제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 법무부의 출입국 관리 상조회에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최소 금액 5만 원만 넣고 있고요. 일단은 그럼 밑에 그 손해 또 상조비는 뭐? 이 출입국 관리직이 전국에 한 지금은 늘어서 한 2,500명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900명이 인천공항에 있거든요. 그 달에 직원의 결혼식이나 뭐 장례식 이런 거 발생하면은 원래 친한 사람한테 5만 원씩 붙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강제로 전 직원이 1,000원씩 주면 그것만 해도 한 90만 원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때는 이제 뭐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게 몇 번 있었나 봐요. 그래서 12,000원 떼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출근직 대사에서는 결혼할 거면 인천공항에서 해라 하면은 그냥 180만 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관사관리비는? 국가직이고 한마디로 이렇게 돌아다니까 관사 썼던 거구나. 네, 관사가 다 있는 들어와서 편이거든요. 각 사무소마다 자체적으로 이제 규칙을 만들어놔서 인천공항청은 이때 이제 뭐 2인실은 12,000원, 3인실은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던 거죠. 근데 2인실을 내가 한 달 동안 쓰는 비용이 네, 12,000원? 네 맞아요. 다른 청에 있을 땐 저 5,000원밖에 안 내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많이 기다렸는데, 자, 그럼 교정직 월급 좀 많은 것 같아요, 더. 특수직무 수당. 이게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현업이라는 거? 교정직 자체가 이미 특수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마 다 같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은 뭐 얘기했던 그런 거고, 아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법무부니까 비슷하네. 여기 출간직 거라면 보고 나니까 여기 교정직 거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간의 수당이 있는데 뒤에 야간 수당이 왜 추가로 붙어 있는지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이것도 아까 그거죠? 야, 이름 진짜 멋있다. 사랑의 손길이야. 내 손은 떨고 있는데, 받아가는 사람은 사랑의 손이다. 내가 주면 되는 거야? 그래요?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손해상조비랑 교정공제비는 아까 우리 봤던 거 그거로 생각하면 되네. 다른 직렬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이제 기금을 운영하기도 하고 건물 운영해서 거기서 건물세를 받는 걸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최저가 2만 원이고 최대가 30만 원이고 이제 퇴직금 차원으로 이제 받아간다고 들었어요. 손해상조회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저희 직원분 중에 돌아가시거나 이제 결혼하실 경우에 얼마씩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원래 참여하려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 서울시 일반행정직. 그래서 그 월급 명세서 잠깐만 같이 보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니까 좀 얘기 좀 해줘요. 근데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 계속 반복적으로 보니까 일단 본봉 있고 가족수당. 여기 가족수당 아까 없었잖아. 배우자 4만 원입니다. 4만 원인 것 같은데. 아, 네. 그래? 맞아. 이 친구 기혼이거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대민활동비는 뭐야? 대민활동비는 대민활동 이런 지원을 나갔을 때 지급해주는 게 아닌가. 밑으로 내려오면 행정공제는 그거 똑같은 거지. 아까 얘기했다. 그거 직렬받아. 그렇지. 이름이 다른 건데 그걸 거고. 기업은 뭐야? 공무원 연금 연금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공무원들이 월급 명세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저희 한번 실제 속 얘기를 진하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공무원을 시작하게 됐어요? 왜 이유가? 좀 반응 좀 보여봐.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